여러분,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반찬 한 접시가 사실은 당뇨를 부르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오르지?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한국인의 밥상은 대부분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하얀 쌀밥, 짭조름한 국물, 그리고 달달한 양념 반찬. 겉보기엔 참 평범하고 건강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혈당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한국 4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당뇨 전 단계, 즉 혈당이 이미 위험 수치에 가까운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나는 괜찮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며 넘기죠. 문제는 우리가 건강하게 먹는다고 믿는 그 식습관이 오히려 혈당을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숨은 함정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밥상 속에 어떤 함정이 있고 어떻게 하면 그 함정을 피하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만의 식습관 고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한국인들이 하루 3끼를 꼬박꼬박 먹는데도 혈당이 높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는 그 식단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흰쌀 중심의 고탄수화물 식단이에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 이런 말 정말 자주 하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밥이 흰쌀밥이라는 겁니다. 흰쌀은 껍질과 배알을 다 깎아내기 때문에 섬유질이 거의 없습니다. 즉, 먹는 순간 당이 바로 혈액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식사 후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갔다가 금세 떨어지면서 피로감이나 졸림이 찾아옵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짠 음식과 양념의 과다 섭취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는 국, 찌개, 간장, 고추장이 빠지지 않죠. 그런데 이 짭조름한 양념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불고기 양념, 장아찌, 간장조림 같은 반찬은 단맛이 돌 정도로 설탕이나 무려디 들어가요. 나트륨과 당분이 함께 들어가면 우리 몸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해야 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즉,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식사 습관, 특히 빠른 속도와 불규칙한 시간이에요. 한국인은 늘 바쁩니다. 출근길엔 빵 한 입, 점심은 급하게, 저녁은 배고파서 폭식. 이런 식습관이 반복되면 혈당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췌장이 계속 무리하게 일을 하게 됩니다. 결국 피로가 쌓이고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요. 이 세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 안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이 조금씩 쌓이고 인슐린은 제 역할을 못하고 결국 혈당이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오르게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모든 게 정상적인 식사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흰쌀밥에 김치, 된장찌개, 생선구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조리법과 순서만 달라져도 혈당은 완전히 다르게 반응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에게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하루의 중심이죠. 밥 먹었어요 라는 인사가 있을 정도로 밥은 우리의 일상과 정서 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밥이 대부분 흰쌀밥이라는 거예요.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껍질과 배알을 모두 제거합니다. 그 안에는 원래 풍부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있었는데 도정하면서 전부 사라져버리죠. 결국 남는 건 순수한 탄수화 물뿐입니다. 이 흰쌀은 소화가 너무 잘 됩니다. 그 말은 즉, 우리가 먹는 순간 당이 빠르게 혈액 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몸은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하게 됩니다. 처음엔 괜찮아 보이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고 결국 인슐린 저항성, 즉 몸이 인슐린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가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당뇨의 시작이에요. 제가 진료 중에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간식도 잘 안 먹고 달달한 음료도 거의 안 마셔요. 근데 왜 혈당이 높을까요? 이럴 때 대부분은 밥 문제입니다. 하루 세끼 흰쌀밥만 먹어도 하루 전체 탄수화물 섭취량이 기준치를 훌쩍 넘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을 하루 2끼 이상 먹는 사람은 잡곡밥을 먹는 사람보다 당뇨병 위험이 약 1.4배 높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뭘까요? 바로 현미나 기리입니다. 이 곡물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줍니다. 즉, 식사 후 혈당이 천천히 오르기 때문에 몸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물론 현미는 소화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럴 땐 백미와 현미를 7, 3 비율로 섞어 드세요. 처음엔 약간 거칠게 느껴지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입이 자연스럽게 적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선생님, 처음엔 현미밥이 너무 딱딱해서 못 먹겠더라고요. 근데 한 달 먹으니까 혈당도 내려가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결국 밥을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밥의 질을 바꾸는 것, 그게 핵심이에요. 흰쌀에서 현미로, 단순한 변화지만 그 차이는 몸 안에서 아주 크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우리가 거의 매일 먹는 양념 반찬이에요. 특히 간장조림이나 불고기 양념처럼 달달한 반찬들 말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나는 디저트도 안 먹고 커피도 블랙으로 마시는데 왜 혈당이 자꾸 높게 나올까? 그 이유, 바로 반찬 속 숨어있는 당분 때문입니다. 우리 식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양의 설탕이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불고기 양념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간장 1큰술, 설탕 1큰술, 다진 마늘, 참기름. 여기까진 괜찮아 보여도 문제는 이 설탕이에요. 한 끼 불고기 반찬에 들어가는 설탕 양만 해도 커피 믹스 3봉지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장조림이나 어묵조림, 진간장 양념 같은 반찬은 간장에 설탕, 무렵, 심지어 조청까지 들어가요. 맛은 좋지만 혈당은 조용히 올라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당분은 섭취 후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단시간에 높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인슐린을 많이 분비해서 혈당을 낮추려 하죠.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버립니다. 결국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고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는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만성 고혈당, 그리고 당뇨의 시작입니다. 제가 한 번은 50대 여성 환자분께 식습관을 기록해 오시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은 단 건 거의 안 먹어요 하셨는데 식단을 보니 매일 아침 장조림, 점심엔 불고기, 저녁엔 어묵조림이 있었어요. 결국 그 모든 게 별표 양념 속당 별표이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첫째, 설탕 대신 천연 조미료를 사용하세요. 양파즙, 배즙, 사과즙 같은 자연 단맛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풍미도 좋습니다. 둘째, 저당 간장을 쓰는 겁니다. 요즘은 당 함량을 절반으로 줄인 간장이 많아요. 혹은 간장을 절반만 넣고 대신 향신료나 마늘, 파로 맛을 내도 충분합니다. 셋째, 조림보다 구이로 바꾸기. 조림은 양념이 많이 스며들지만 구이는 상대적으로 당이 적게 들어갑니다. 달지 않으면 맛이 없을까 걱정되시죠? 처음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혀는 1, 2주면 금세 적응합니다. 단맛이 줄면 재료 본연의 맛이 훨씬 살아나요. 결국 중요한 건 당을 완전히 끊는 것이 아니라 당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던 단맛을 인식하는 순간 당뇨의 방향이 바뀝니다. 세 번째 함정은 바로 국물이에요. 한국 사람은 밥상에 국이 없으면 뭔가 허전하죠. 된장찌개, 김치찌개, 국밥, 라면 국물까지. 국물 한 숟갈 해야 밥이 넘어간다는 말, 정말 익숙하죠? 그런데 바로 그 습관이 우리 몸의 인슐린 기능을 천천히 약하게 만듭니다. 국물 음식의 문제는 나트륨,
즉 소금이에요.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평균 나트륨이 2000mg 이상, 하루 권장 섭취량의 거의 전부가 들어있습니다. 게다가 김치나 젓갈, 반찬 양념과 함께 먹으면 실제 섭취량은 그 두세 배가 되죠. 나트륨이 너무 많으면 몸속 수분이 불균형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면서 혈관이 수축됩니다. 그때 인슐린이 세포로 들어가야 하는데 혈관이 좁아져서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요. 즉,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이 있어도 혈당을 제대로 낮추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췌장은 점점 더 많은 인슐린을 만들게 되고 결국 피로해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생활습관형 당뇨의 전형적인 시작이에요. 한 번은 60대 남성 환자분이 오셨어요. 선생님, 저는 단 것도 안 먹고 밥도 적게 먹습니다. 그런데 혈당은 계속 높게 나왔어요. 식단을 살펴보니 아침엔 북어국, 점심엔 김치찌개, 저녁엔 순댓국, 하루 3끼 모두 국물 식사였습니다. 밥은 적었지만 나트륨이 과했죠. 그분의 혈압도 150이 넘었고 검사 결과 인슐린 저항성이 뚜렷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부탁드렸죠. 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반만 남기세요. 한 달 후 다시 뵈었을 때 혈당이 눈에 띄게 내려갔고 혈압도 안정됐습니다. 이게 바로 별표, 국물 절반의 법칙 별표이에요. 국 자체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국물 양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 그것만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크게 줄고 혈당 조절이 훨씬 쉬워집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국물을 끓일 때 소금을 덜 넣는 대신 양파, 다시마, 표고버섯으로 감칠맛을 내보세요. 짠맛이 부족하지 않으면서 혈당에도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우리의 식탁은 변할 필요 없습니다. 다만 숟가락 한 번 덜 뜨는 습관, 그게 바로 혈당을 지키는 첫걸음이에요. 네 번째 함정은 김치와 젓갈, 우리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대표 반찬이죠. 한국 사람에게 김치는 거의 숨 쉬듯 먹는 음식입니다.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 그런데 문제는 익숙한 김치 속에 우리 혈관을 조용히 상하게 하는 과한 염분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김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 양, 생각보다 많습니다. 일반 배추김치 기준으로 100g당 나트륨이 약 1200mg, 이건 하루 권장 섭취량의 절반이에요. 게다가 젓갈이 들어간 김치는 염분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된장찌개, 간장조림이 함께 올라오면 하루 소금 섭취량은 단숨에 3배를 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짠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혈액 내 수분이 늘어나고 혈관 벽이 부풀면서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때 혈관 안쪽 세포가 손상되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즉,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염분이 많으면 신장이 혈액 속에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계속 과로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혈압이 오르고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그 염증이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거예요. 제가 진료 중에 만난 70대 여성 환자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저는 짠 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아침마다 김치 반 접시, 점심엔 오징어 젓갈, 저녁엔 간장게장을 드시더라고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000mg이 넘었습니다. 그분의 혈압은 160, 공복 혈당은 130이었어요. 한 달간 저염김치로 바꾸고 젓갈을 줄이자 혈압이 20 내려가고 혈당도 안정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요? 먼저 저염 김치를 만들어 보세요. 소금 양을 절반으로 줄이되 대신 마늘, 생강, 양파, 배즙으로 감칠맛을 보완하면 싱겁지 않으면서 혈관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또는 발효식품으로 대체할 수도 있어요. 저염 나박김치, 백김치, 혹은 요구르트나 청국장처럼 유익균이 풍부한 음식들은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중요한 건 김치를 끊는 게 아닙니다. 소금의 양을 줄이면서 발효의 힘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진짜 건강한 김치 문화예요. 짠맛은 줄이고
발효의 맛을 더하면 혈당도 훨씬 부드럽게 변합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바로 식사 속도와 순서입니다. 바쁜 아침이라 밥만 후다닥 먹고 나오는 그런 날 많으시죠? 또 식탁에 앉자마자 밥 한 숟갈부터 뜨는 습관, 사실 대부분이 그렇게 드십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습관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먼저 식사 속도부터 볼까요? 밥을 빠르게 먹으면 음식이 위에 도착하는 속도보다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포만감을 느끼기까지는 약 15에서 20분이 걸리는데 그 전에 이미 과식하게 되는 거죠. 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인슐린이 갑자기 많이 분비됩니다. 문제는 인슐린이 급하게 분비될수록 이후에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더 강한 식후 피로감과 공복감을 느끼게 돼요. 결국 다음 끼니에 또 과식하게 되고 이게 반복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식사 순서입니다. 대부분 밥부터 또는 국부터 드시죠. 그렇게 되면 탄수화물이 바로 흡수되면서 혈당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식사 순서만 바꿔도 혈당 상승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순서는 간단해요.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로 먹으면 채소 속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감싸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단백질이 인슐린 분비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되는 거죠. 한 번은 40대 직장인 남성분이 매일 점심을 10분 안에 드신다고 했어요. 밥 한 공기, 국, 고기 반찬. 혈당이 늘 180 이상이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식사 순서만 바꿔보세요. 밥부터 말고 나물부터. 처음엔 그게 뭐가 달라요? 하시더니 한 달 후 혈당이 140대로 내려갔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몸이 진짜 달라졌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 그게 혈당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식사 속도를 10분만 늦추고 순서를 바꿔보세요. 채소 한 젓가락, 단백질 한 점, 그리고 마지막에 밥 한 숟갈. 이 단순한 순서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고 당뇨의 방향을 되돌릴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밥부터가 아니라 채소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한 숟갈의 순서가 당뇨 예방에 가장 쉬운 처방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래도 김치 없이는 밥이 안 넘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죠? 괜찮아요. 오늘부터 식탁을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작은 습관의 변화예요. 첫 번째, 국물 한 숟가락만 줄이기. 찌개나 국밥 드실 때 평소보다 딱 한 숟가락만 덜 떠보세요. 처음엔 아쉬워도 몸이 점점 그 짠맛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염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이 한 숟가락이 혈압과 혈당을 함께 낮춰줘요. 두 번째, 양념 반만 넣기. 불고기, 찜닭, 장조림 같은 요리할 때 양념장을 절반만 넣어도 맛은 충분합니다. 대신 파, 마늘, 양파처럼 자연스럽게 단맛과 감칠맛을 내주는 식재료를 활용해보세요. 짠맛이 줄어도 음식이 밋밋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식사는 20분 이상 천천히 하기. 천천히 먹는다는 건 생각보다 강력한 건강 습관이에요. 포만감이 제대로 느껴지려면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기까지 15분 이상 걸립니다. 그 전에 숟가락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빨리 먹을수록 더 많이 먹게 되고 혈당이 급하게 오르는 거죠. 한 입 한 입 꼭꼭 씹으며 20분 이상 천천히 드시면 혈당이 안정되고 위도 훨씬 편안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세요. 밥상은 그대로 두되 순서만 바꾸면 된다. 김치도 좋고 찌개도 괜찮습니다. 단지 그 순서를 살짝만 조정해보세요. 먼저 채소, 그 다음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 이 작은 변화가 우리 몸의 인슐린 흐름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 하는 밥상 위에 한 숟가락 변화.
그게 바로 혈당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국인의 식습관 속에 숨어있는 당뇨의 함정에 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매일 먹는 밥 한 공기, 국 한 그릇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있었죠. 이제 아셨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뇨는 약으로만 고치는 병이 아닙니다. 습관의 병이니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 기억하시죠? 밥 한 숟가락 덜 먹기, 국물 조금 남기기, 양념 줄이기, 천천히 먹기. 이 4가지만 일주일만 실천해도 몸이 금방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를 만들어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매일의 밥상 속에, 그리고 여러분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인의 아침 식사 속 혈당 폭탄, 그 진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식습관 경험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